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왔고 우주를 준비해온 천문학자 정민섭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공격적으로 썼어요. 행성과학계를 선도한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천문학자 중에서 행성과학, 그러니까 달이나 이런 우주 탐사 과학을 하는 사람이 20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쓰긴 했지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제가 우주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외국인들은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뭔가요?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면은 뭐 우주랑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세계. 내가 현실에선 찌질인데 이 세계에 가면 완전 최고. 이거잖아요. 지금 우주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우리 지구에서 지금 현실에서 펜션 사업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계에 가서 펜션 사업을 하면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세계예요. 뉴스페이스는 이 세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네. 그럼 이분은 제프 베이조스죠. 이 두 분 다 우주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1등 부자고 제프 베이조스는 2등 부자입니다. 1등과 2등이 다 우주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펜션 사업하려고 이겁니다. 우주에 지금 곧 자기들에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알티메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달 표면에 사람을 정착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정착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나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소행성에 아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소행성은 단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소행성을 지구에 갖고 와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한대요. 이거 마치 되게 공상과학 같은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가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공상과학 같은 세상에서 저 같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여기에서 달에서 우리가 기지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달 기지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자원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안정적이고 위험이 적고 온도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내는 게 바로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달에 마을을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달 표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편광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편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선글라스입니다. 편광 선글라스를 쓰면 물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들을 다 제거해 줘요. 그래서 물속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편광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다 와요. 우편광됐다고 합니다. 이런 빛이 물 표면에서 반사될 때에는 우리가 물수제비 뜨듯이 납작하고 평평한 돌을 우리가 수평면에 평행하게 던질 때 잘 뛰어오르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면과 아주 수평한 빛으로 진동하는 빛이 잘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표면에서 반사하는 빛을 제거하고 싶으면 이 방향의 빛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편광 선글라스예요. 저는 이걸 달 표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표면 연구를 수행하고자
수행하고자 편광을 사용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달 표면에 처음 착륙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죠. 이 사람이 처음 착륙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달 표면은 굉장히 고운 파우더 같이 되어 있고 얘가 아주 포슬포슬하게 밟으면 쭉쭉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닐 암스트롱은 이미 달 표면 토양이 이렇다는 걸 알고 갔습니다.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 전에 이미 1900년도 초반에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달 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온 빛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이 우주인들이 신발을 어떻게 만들지, 달 착륙선의 발 패드는 어떤 크기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광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게 A라고 되어 있는 게 반사율입니다. 우리 달 보는 모양이랑 똑같죠? 옆에는 편광도입니다. 편광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달 표면이랑 편광도 사이에는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에서는 보시면 어두운 바다 지역이 편광도에서는 밝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편광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가 나타나는데 이 반비례 관계가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고 일직선에서 위와 아래로 약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표면의 알갱이 크기, 그러니까 흙의 알갱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달 표면의 흙이 어떤 크기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달에 가서 직접 가서 토양을 채취해 온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폴로 샘플을 이용해서 실험을 최근에 했었고요. 보시면 이거는 아폴로 16호에서 채취해 온 이 토양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편광 사진과 편광 영상과 반사율 영상을 가지고 달 표면의 입자 크기를 추정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입자 크기가 더 작고 빨간색이 입자 크기가 큰 걸 나타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적도 지방일수록 입자 크기가 작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은 이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 표면에 먼지 입자가 떨어지면서 이 토양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미세한 운석체들이 계속 와서 때리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들을 더 작게 만들어줘요. 그 과정 때문에 입자 크기가 변하는 건데 과학자들은 먼지 입자가 달 표면 근처로 이렇게 등방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달 표면의 먼지 입자가 등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적도 부분에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극지방에는 더 적게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달 표면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의 특성을 좀 더 활용하고자 이걸 달 궤도에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누리호에 실렸고 다누리호에 여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이 편광 카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카메라예요.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습니다. 얘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6개의 궤도를 합쳐서 모자이킹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굉장히 평평한 지역인데 주변이랑 다르지도 않습니다. 성분도. 그런데 마치 누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누가 우유를 쏟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광시야 편광 카메라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 궤도에서 광시야 평광 카메라가 처음으로 수행하는 평광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평광 카메라를 지구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광시야 평광 카메라에 관련돼서 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야, 너네 그거 활용하면 지구에서 미세먼지도 잴 수 있고 해수면 온도를 잴 때도 매우 좋아.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줘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나사의 연구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이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세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